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온세미로 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3년 담임 전 학생이고, 지금은 사이타마 대학교 수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이규라고 합니다. 아니, 어제 저희가 이제 수학에 관련돼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예. 그 이규 학생이 수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가 너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같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는데, 예. 우선 수학을 언제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 초등학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수학을 잘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에 보통 관심을 가지던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서 잘해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는 수학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영재 학교에 또 시험을 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 준비를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좀 모호하긴 하지만 사실 준비했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선행되는, 어떻게 보면은 학부 1학년 정도 과정까지 한번 맛보기로 해봤던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공부를 되게 농도 있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경험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영재학교에서 그 시험을 봤을 때 수학 문제는 좀 학교 시험 문제랑 좀 달랐나요? 사실 그 영재고 입시에서의 문제는 내신의 문제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요하는 그 지식의 방향성도 좀 다르고, 지식 자체도 좀 다르고, 양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럼 그 지식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조금 달랐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과정보다는 그 조금 더 심화한, 조금 더 일반, 예를 들어 수학으로 들면은 어떠한 공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에서 좀 더 일반화된 그러한 공식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유도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것들, 그런 풀이도 많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수능이라던가 고등학교 내신의 킬러 문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중학교 것들을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꼬아 만든 문제들이라서 상당히 어렵죠. 그 나이대 사람들이 풀기엔, 학생들이 좀 풀기에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대입을 위해서 수능 수학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 수능 수학 준비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부는 학교 공부만, 그러니까 정확히 교과 과정만 완벽히 숙지를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판데, 만약에 좀 더 수학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것에 관심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쪽 계열로 뭐 이공계, 그리고 좀 수학을 순수하게 좋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개념을 좀 더 일반화라던가 좀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간, 한 발자국 정도만 나아간, 너무 과하게 나아가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닮음이란 걸 배울 거예요. 닮음, 합동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학교 기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것에서 유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정도는 만약에 흥미가 있다면 좀 스스로 증명을 해보던가 찾아보는, 그 정도로 흥미를 좀 더 돋구는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것이 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좀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증명을 스스로 조금 더 찾아본다는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
본인이 했던 뭐 공부 방식이나 뭔가 증명을 해봤던 방식? 사실 이거는 학생 때 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그냥 심심해서 찾아본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중선 정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배울 텐데, 그 친구를 조금 더 일반화한 스튜어트 정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데 코사인 제이법칙이라는 거를 쓰면은 증명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오죠. 제가 스튜어트 정리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식을 막 나열해서 쓰라고 하긴 하면은 못 쓰지만, 증명을 유도하는 과정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은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흥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나무 위키 정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요즘에 뭐 인터넷이고 탈도 많고 그런 곳이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입문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떠한 주제를 좀 찾아보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유튜브에 보통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좀 흥미를 조금 더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는 증명을 직접 찾아보는 방식,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중학교 때는 어떤 방법이 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 방법에서. 거기서 초등학교 때는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중학교 때는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배우고 나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실 뭐 내신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크게 없어서, 만약에 수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좀 베이스를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아마 그런 깊은 공부들이 만약에 해놨다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거기서 좀 내신에서 좀 힘을 덜 수 있게, 좀 더 공부량을 좀 덜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부터는 좀 저는 정직하게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면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한번 하는 문제를 좀 잡고 길게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그 수학의 난이도라든가 학습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높아지는데, 그러한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본인 개인적으로? 저는 선행은 살 수 있으면은 하면은 좀 편해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선행을 막 굉장히 훑어보듯이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좀 내가 깊게 다 소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마 도형이 나올 텐데, 그것들이 삼각함수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서 쓰던 거를 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고1, 고2 그렇게 훑어간다고 해서 이게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약간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선행을 할 거면 조금 이거를 좀 중학교 과정을 마스터한 다음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게 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긴 해요. 정말 공부를 잘한다, 내가 중학교를 마스터했다, 그 정도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선행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은 그걸 마스터하고 나서 선행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재의 문제들을 다 풀 줄 알아요. 그런데도 점수가 1등급이나 2등급 근처도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오는 그 현실. 그 정도라고 하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4등급 정도 나오나요? 공부를 대략적으로 4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교 교재를 다 풀 줄 아는 정도가 되면 이제 4등급 정도. 거기에 외부 프린트의 응용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2등급 정도가 된다고 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4등급, 2등급을 맞은 것도 저는 그냥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1등급으로 조금 더 도약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공부량밖에 정직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신이 알아서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사실.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해 두고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던데 제 지인들이라든가 주변에서는 저는 소소한 목표를 좀 단기적으로 잡고 그거를 조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다고 점수를 내가 막 1등급, 2등급이 안 나와서 너무 슬프다 아니면 힘들다 그래도 그거는 뭐 아쉬운 일이고 사실 그 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 정도로 노력을 했어서 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을 좀 이길 정도로 내가 노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거를 하고 싶다면 뭐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럼 수학 문제 양은 네.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적게 풀더라도 굉장히 조금 깊이 있게 문제를 다뤄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좀 깊게 공부를 하고 베이스를 늘리는 때에는 반대로 한 문제를 좀 응용 문제 같은 걸 잡고 길게 보면서 이게 왜 그런지 몸으로 익혀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좀 시험이 한두 달 남았다 그러면은 계산 실수라던가 그 계산력 그다음에 이 문제 유형을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해답을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아예 기본 문제 말고 한 번 정도 꼬아져 있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꼬아져 있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라기보단 많은 양의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한두 시간 잡아서 푸는 것보다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덜 어려운 문제를 한 10분, 15분에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게 조금 시험 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좀 야, 나의 체급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고난이도 문제를 한두 시간 들여서 내가 여러 가지 풀이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수학 교재는 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추천 교재 있나요? 풀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교재를 여러 개 풀진 않았어서 이제 여러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저는 개념서 하나로 보통 갖다가 좀 심한 문제를 가잖아요. 근데 개념서에 조금 중급 문제들이 있나? 그거는 잘 모르는데 개념서에 있는 중급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고 뭐라 해야지? 좀 시험이 좀 닥쳐왔을 때 개념서 아니면 중급의 문제 정도를 많이 있는 것들을 좀 시험 직전에 풀고 그 전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게 괜찮지 않나. 사실 닥쳐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차피 그때 고난이도 문제 풀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내 계산력 늘리는 게 더 좋고 고난이도 문제 거기서 끙끙 앓는다 해서 시험에서 풀리지도 않거든요. 닥쳐서 고난이도 문제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수학을 힘들어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사실 수학을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문제를 푸는 수학이라던가 선행을 좀 위주로 하는 수학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공식도 안 외워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주변이 좀 잘못을 하지 않았나. 좀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차근차근 베이스가 쌓이면은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도 쌓아놓은 게 있으면 저는 그게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좀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좀 더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거나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다시 되돌아가서
개념부터 좀 찬찬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러면 결국 속도는 안 나와요. 내가 1등급을 가겠다 그런 거는 좀 힘들어요. 진짜 그 정도 되려면 지금 1등급 내가 기본도 되어 있고 1등급도 된 사람들을 넘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과목을 하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1등급을 되거나 공부를 굉장히 잘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온세미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것도 그거잖아요. 영상으로 드린데 이 알면식도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누군가에겐 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인생이 있는. 바뀔 수 있네요. 그럼. 저는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있진 않아요. 그 사실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아주 예전에 사람 농사를 지을 때도 이제 4월에 막 서리가 내려요. 논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심고 있는데 4월에 서리가 내려서 벼가 막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을에 말라 다 죽어. 그럴 때는 이제 밭을 다 갈아엎고 감자 같은 구황작물을 심잖아요. 저는 공부도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누군가에겐 너무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누군가는 지금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할 말은 아닌데 이게 그래도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공부를 하고 있고 좀 더 자신의 미래에 조금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멋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